이런 이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공동화된다고 합니다. 이제 주식시장을, 사실은 공동화된다는 게, 사실 그동안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실제 주식시장은 존재하지만, 30개의 기업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그 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한두 개 빼고는 사실상, 안정적인, 회사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향후 4년 내에 준비를 해서 2030년부터는 같이 돌아간다. 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촐포나트에 이제 유라시아 정부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기 수도인데, 이 수도 시장이, 버스 요금을, 40손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없던 일로 하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공공요금, 교통요금 이런 걸 올리면은, 안 될 텐데, 어쨌든, 이것저것 지금 뭐 재산세 올렸죠. 뭐 수도세, 전기세. 물론 이제 세금은 또 이제 거꾸로 이제 감면해주고, 그러긴 하지만,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벌목을 할 예정이랍니다. 그 이유가, 이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 웬만하면 나무 건들지 않거든요. 나무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정도의 도로 사정이 됐어요.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육교도 몇 군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히죠. 사람들은 지나가야 되고, 차들도, 또 교통 체계도 ITS죠.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직은, 한국 기업들도 이제 여기 진출하려고 이제 노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ITS 관련된 게 좀 된다 하더라도, 이제 도로 자체가 좁으니까, 러시아하고 벨라루시에 이제 콜센터를 개설을 해서 거기서, 이쪽에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그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지는, 이렇게 그 금융범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을 하고, 그런 게 이제 이 나라에서는 이제 금방 걸리니까 좁은 나라다 보니까, 러시아, 벨라루시에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하시는 분들이나 은행 관련된 뭐 사업 준비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뭐 소액금융 마이크로 크레딧이죠. 또 소액으로 빌려주는 그런 기관들도, 그런 회사들도 그 자체적인,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보안 시스템이죠. 한국은 이제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은행들이. 그런 보안 시스템을 그 블록체인화해서 방화벽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먹구구시로 하니까 큰 은행들 빼고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요게 아직은 이제 그 국회 논의 단계입니다. 곧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요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을 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은행을 좀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한국에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한국 업체 있잖아요. 상장 기업들이나 비상장 기업 중에서도 예전에 그 넥스지 같은데, 이런 데는 이런 솔루션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연대를 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EAEU, 그 러시아,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5개 국가가 이제 관세 동맹이잖아요. 이번에 실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쿨에서 내일부터 3일간은 그 이시쿨 지역 도로가 통제가 될 수도 있다. 이거 예전에도 이제 본사에서 이제 상무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저 관련된 분이 칸보이라고 그러죠. 칸보이가 아니고 원래 콘보이죠. 콘보이. 콘보이에서 경찰차가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대통령궁까지 쭉 가는 그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돈 주고 한 거죠.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차 지나갈 때까지 다들 서 있는 거예요. 미리 다 서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또 다 막고. 한 번 했는데 이거는 할 게 아니다. 이렇게. 기아 키르기스탄. 기아 키르기스탄에서 신형 세단을 판매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새 제품도 여기 팔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도 있고, 아는 우리 분이 또 지사장으로 계신데, 어쨌든 이렇게 새 차를 사려면 살 수도 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하고 터키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서 보실 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수력 발전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BOT 방식. 건설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트랜스퍼해서 줘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예,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약 100억 달러 규모. 예전에 이게 거의 다 불가능했었거든요. 국가 지급 보증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기본 협정 자체가 PPP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국가 지급 보증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실무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BOT 방식도 가능하고, 전에 이제 러시아 회사인가요? 여기 재개발, 지역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슷하게 시하고, 네, 그런 형태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해서 건물의 10%는 이제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네, 그렇게 했고, 이거는 아예 BOT 방식,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양도하는, 네, 그런 형식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률상은 일부 일처제고, 중혼, 네,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을 하고, 예, 이거 이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어떤 의원 두 사람이, 둘 다 남자네요. 예, 이거 없애자. 이거 없애자고 발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예, 뭔 소리냐.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야지, 예, 뭐, 양성평등, 법치주의, 현대적인 시스템, 세계적인 시스템에 맞춰가야지, 우리 그 전통이 있다고 그거를 반대를 하면 되겠냐 하고, 이제, 예. 여기 이제 제가 중국인 친구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인 친구들이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국에도 이제 회족 자치구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닝샤 같은 데, 뭐, 인천, 네. 그쪽에 보면은, 그쪽에 회족들, 예.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제 둥간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사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국적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신부를 많이 찾아요. 예. 그 이유가, 예전에 이제 중국은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을 하나밖에 못 낳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뭐 나라 그래도 안 나지만, 그때는 하도 많이 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산 전에 이제 검사를 해서, 예, 딸이면은 그냥 지우고, 예, 아들 하나만 낳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비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결혼할 때가 됐고 또 지났고, 벌써 한 5년, 10년 전에 그렇게 벌써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칼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는 결혼 지참금 해서 이제 혼수나 결혼식 때 이제 쓰라고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 아버지한테 주죠, 주로. 신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주는 그 돈이 있는데, 중국에 있어서 차일이라고 하죠. 차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정리와, 어느 정도는 이제 막, 돈을 좀 줘야 된다, 이게,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자들이. 그것도 한두 푼은 아닙니다. 억 단위예요, 억 단위.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집 같은데, 그나마, 예, 딸 팔아서 받은 돈으로 이제 아들 장가 보내고 그러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딸 하나로 이제 팔자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들 있는 입장에서는, 진짜 집 팔아야죠. 집 팔아서 며느리 모셔오고, 공주님이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비혼이 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여자들도 그러니까 뭐, 골드미스도 많고 그런데, 중국 남자들이 여기 와서 딱 보니까, 특히 이제 회족 남자들은, 주로 농업이나 유통업을 주로 하는데, 여기 이제 도로도이 시장이나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는 싸거든요. 싼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칼로리나 해서 이 찰이랑 전혀 다른 성격의 돈이죠. 그러니까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네. 제가 알던 남자가 도망간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네. 가끔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 아줌마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축하한다,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썼더니, 자기도 이제 안락해서 도와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야, 그래, 뭐, 딸내미도 20몇 살인데,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와, 잘 됐다.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더니, 이 회족, 중국 회족 자치구에 사는 이제 중국인의 네 번째 마누라로 들어갔다. 마지막, 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특히 이제 회족 관련된, 그분들이 이제 뭐 4명까지 들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 뭐 식당도 하나 차리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예. 예. 우리 아가씨들 분량이, 아가씨들은 그렇지 않죠. 젊은 아가씨들은 이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러지 않는데,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나 이런 여자들도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시집 많이 가고 있어요. 네, 특히 중국 사람들. 기후변화 때문에 고산지대 이제 호수에 이제 눈이 녹은 물이 범람한 지 한 달 됐나요?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예. 지금 범람을 할 수가 있죠. 고산지대 호수들이. 네. 공항 코드 있죠. 공항 코드 약자. 전에는 이제 푸른제였기 때문에 여기가 예전에 여기가 비시케기 푸른제였어요. 이름이. 그래서 FRU 이렇게 해서 썼었죠. 그게 BSZ로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리 예약하신 분들 이제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예약을 예를 들어서 뭐 8월 20일 날 키르기스탄 오기로 이제 예약을 해놨다. 그러면 항공편 변경 알림 이렇게 해가지고 갈 거예요. 예전에 다른 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이제 항공권이 왜 바뀌었지? 보면은 항공권이 바뀐 게 아니고 이 공항의 이름, 네. 식별 표시죠. 예, 그 표시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받으시면 놀라지 마시고, 예, 공항 코드만 바뀐 거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구타하고 집에 불 지른 어떤 놈이 고금이 됐다. 그게 보면 이제 여기 여성들 남편한테 그렇게 맞고, 예, 살고 또 그걸 보고 자란 아들한테 또 맞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어, 키르기즈 사용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심각하게는 아닌데 이제 우리 대통령도 러시아하고 이제 키르기즈 다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작은 나라인데 이 관련된 CIS 국가 17개 국가는 러시아어만 알아도 우리가 먹고 살 수도 있는데 또 러시아 노동자들도 많죠. 네. 근데 러시아어를 이렇게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공식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은 키르기즈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키르기즈어 공부하기 싫었는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해보죠 뭐. 나이가 들었지만 또 해보죠. 그러니까 뭐 방송이나 뭐 선거 그리고 이제 뭐 지도나 표지판 이런 것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키르기즈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간 보유액이 증가했다. 네. 여기 외환보유액은 달러, 유로, 금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거고. 여기 코로다이라는 이제 알마티에서 비행기 내리시고 거기서 이제 알마티 구경하시다가 국경 육상으로 오시는 분들 있죠. 놀러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유튜버들 아니면 여행객들. 네, 여기가 고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뉴스에 3시간 동안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싸우고 막 자기들끼리 막 눌려가지고 뭐 압사는 아닌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거기입니다. 뭐 굳이 거기를 가실 이유가 있습니까? 놀러 오시는 분들은 하여간 그거 유튜브들 막 그렇게 찍으시는데 그거 찍으신 분들 많아요. 뭐 대단한 거라고 거기서 일부러 그러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는데 하여간 한참 대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키르기스탄에서 중국으로 자금 이체가 몇 프로? 45.2% 증가했다. 예.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중국으로. 예.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럴 수 없죠. 이 나라 입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는 과실송금이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돈의 양이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해서 45.2% 증가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천연담배 재배를 많이 하는데 수출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베트남, 그리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쪽에 그냥 담배는 아니고요. 가공 공장은 없고 천연담배죠. 생담배.
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 가축 수출 일시금지. 소고기, 양고기 앞으로 6개월 동안 수출 금지. 이게 이제 먹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사회로 중요한 식품의 가격을 좀 안정을 시켜야 된다.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뭐 이런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우리 이거는 좀 다르긴 한데 한국도 이제 해외 농업 개발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전시나 천재지변 있을 때 한국 식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외에서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외에서 농사를 크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업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장기 저리로 10년간 1%죠. 그럼 은행이 이제 거기 1% 붙여도 2%게 되지. 장기 저리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거 역시 이제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위해서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네. 일단은 소고기, 양고기 수출 금지 일단 6개월. 네. 이렇게. 그저께 이시쿨 보스테리아라는 곳이 이제 그 철포나트에서 조금 더 간 지역, 여기 이제 서민들 많이 가는 휴양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시쿨에. 거기서 이제 10대 청년이 익사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한국처럼 이제 제대로 이제 해양 구조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수영집 하신다고 술 드시고 이게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도와줄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철포나타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K푸드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K푸드. 예, 필요하시면 예,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계십시오. 카자흐스탄 남쪽에 농업 용수가 부족해서 키르기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좀 주겠다. 네. 아까 말씀드린 EU 그 회원국들이 이제 총리들이 이제 주로 오는데, 14일, 15일, 네. 양일간 출포나타에서 이제 회동을 합니다. 이런 EU 국가 안에서는 별도의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상트페테르스부르크는 이제 시장이 좀 요건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얘기도 좀 할 것 같고, 의약품, 네, 의학 제품,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14일, 15일 양일간 출포나타에서 회동을 해서 이시쿨 그 앞도로가 이제 콤보이가 될 거니까 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때 놀러 가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막히냐,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체리, 블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지역 쪽으로, 그러니까 복숭아도 원래 수출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해충이 나왔대요. 예. 그건 금지되고 나머지는 수출을 하고 있다. 이제 시작된 거죠, 수출이. 우즈베키스탄 시민들이 키르기스탄에 방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50만 명. 지금 한 두세 달 만에 한 150만 명이 왔대요. 이시쿨 가려고 온 사람들이 제일 많답니다. 관광 목적. 그리고 여기 노동자들도 이렇게 보니까,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만 오는 게 아니고 우즈벡에서도 많이 와요. 우즈벡의 임금이 좀 싸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즈벡 사람들이 무지하게 여기 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EU 국가 중에 하나인 이제 아르메니아가 있는데, 아제르바이잔하고는 양수기잖아요, 역사적으로. 또 아제르바이잔을 뒤를 봐주고 있는 게 터키고, 과거 오스만 제국 후예죠,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 이제 아르메니아에 100만 명 이상 학살을 한 적도 있고, 네. 예. 박사님이 리드해 주시네. 예. 그렇게, 어쨌든,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계속 전쟁, 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아르메니아를 작살을 내놨죠.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종교도 다르죠. 아르메니아는 기독교고, 좀 변형된 기독교긴 하지만, 기독교의 성지이죠, 거기가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무슬림. 그러니까 터키가 도와주고, 종교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평화협정을 했다. 트럼프 앞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한 거죠. 니들 싸우지 마, 이제. 내 앞에서는 싸우지 마. 지금 그쳐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국 대만. 지금 정신없는데 니들 싸우지 마 하고 이제 엄포를 좀 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 예. 이렇게 협정이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앞에서 했으니까. 예. 제일 큰 형 앞에서.
이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아르메니아도 한번 보세요. 예. 그,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제가 이쪽에 가까운 나라들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아르메니아도 이제 이 EU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벨라루시는 바로 뭐 러시아 옆이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아르메니아는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예. 근데 아르메니아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고, 조지아까지는 가시는데,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까지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형님도 얘기하시는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 한인회 만들면 본인이 회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쪽도 이제 물가는 많이 올랐어요. 전쟁 이후에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군대 안 가려고 가는 남자들과 가족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긴 한데, 아직 발전만 하다는 좀 있다. 근데 이제 교육비나 이런 건 되게 비싸더라고요. 공공요금도 싸고, 물가는 여기보다는 비싸죠. 여기도 이제 한 2배가 됐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유럽 쪽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유럽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에 진출을 해서, CIS 국가, 특히 이제 EU 국가에 뭐 수출을 하거나 연계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아르메니아, 이제 됐네요. 이제 이렇게 전쟁이 없다 그러면, 전쟁 위험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르메니아 의회가 3월 말에 EU죠. 유럽연합에 가입 신청을 하겠다 해서 국회에서 의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외무장관인가요? 그래서 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그 문제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만 어떻게 해결하는지 봐서 괜찮다 그러면 아르메니아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장실들, 공중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한 20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그거 만들 예산이 없으니까 투자를 지금 받을 모양이에요. 예. 그 돈을 어떻게 수익을 낼지 모르겠지만, 공중 화장실이면은, 근데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화장실 갈 때 이제 돈 이렇게 내잖아요. 10섬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데 공동 화장실도 이제 돈을 받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수익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겠다. 그래서 투자자한테 먼저 원금을 상환하겠다. 이런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만드는데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한국처럼 해서 만들고, 이렇게 PPP 형태로 해서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해외 자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유 교수님 지금 들어오셨나요? 유 교수님 친구분이신 이제 연식이 형 같은 경우도 여기 와서 법률상은 이제 국가 지급 보증이 되는데, 국가 자체도 신용 등급이 나오지 않았었고, 당시에. 그런 걸 해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일이 뭐, 하나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무지무지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런 거 할 때 같다. 다만 조사를 좀 잘 해보십시오. 이거 저 중고차 시장 얘기를 했는데, 중고차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10월이라고 이렇게 여기 표시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2022년 겨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현대차 공장이나 이렇게 자동차 공장들이 폐쇄가 되면서 한국차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같은 EU 관세동맹 국가인, 그 중에서 제일 못 사는 키르기스탄을 활용해서 자동차들이 많이 갔죠. 2023년까지 그랬고, 2024년은 좀,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잠시 주춤을 하다가, 보니까 2025년도 초반에만 좀 좋았지, 가을 이후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 뉴스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중고차 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고, 사업을 너무 확장하지 마시고, 상황을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튜브 지역 물어보신 그 구독자분 계신데, 이 뉴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이시쿨 카라콜 지역을 굉장히 크게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8월 8일 날, 지금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원도 건설하고, 그러니까 카라콜이 이제 이시쿨의 이제 주도죠. 주시죠.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 한국으로 치면. 이제 카라콜인데, 거기 공항도 있고, 위치상 동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겨울에 스키 타러 가시는 분들이나 여름에도 산장 가시려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산들이 좋은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튜버들 많이 가는. 그래서 카라콜을 많이 가는데 거기를 전격 개발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튜브 지역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한 단계 지난 다음에겠죠. 이제 카라콜이 개발이 된 다음에 이제 개발이 되겠지만, 거기 저도 있어 봤지만, 거기 뭐 은트막 마을이라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뭐 반대하고 공청회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카라콜에 대해서 일단은 멀지 않으니까 튜브 지역에서 엄청나게 이제 도시 친환경 쪽으로 시스템을 다 개발을 하고, 마치 비스켓처럼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스켓처럼 만들 모양이에요. 형이 이스쿨 출신으로 들었는데, 네, 그거는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호텔, 버스, 그러니까 인프라, 먼저 이제 도로 인프라 깔고, 전기, 수도, 이런 것들 먼저 깔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뭐 공원도, 아파트도, 시설도, 자전거 도로까지 만들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카라콜을 한번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이제. 근데 거기 한번 가려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모기지이죠. 모기지 대출 받으시는 분들, 뭐, 여기 우리 한국 그 구독자분들이랑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 계시는 또, 와이프가 현지인이고 이런 분들은 이 모기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18세 이상, 그리고 이제 재직증명서가 2년 이상짜리 재직증명서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주택이 없어야 된다. 무주택자.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이거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담보대출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크게, 이것도 이제 스키장인데, 기존에 천연, 눈으로 이제 스키장이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스키장이, 엄청난 규모로, 이것도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 이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가 이제 20%에 벌써 세 번째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알라투 리조트, 또 그렇고, 그러니까 골프장. 아주 큰 리조트가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이야, 제대로 된 스키장이네요. 최대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키르기스탄에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여기 한국 유학생들도 예전에 많았거든요. 지금 좀 적지만, 지금은 80% 이상이 인도와 파키스탄 유학생들이다. 의대 졸업하면은 의사시험 볼 수 있는 면허를 똑같이 주거든요. 여기 이제 졸업해도. 의대 관련된 협정에 따라서. 한국하고도 이제 일부 협정이 좀 됐습니다만은,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품 무역 규모가 2.8배 증가했다. 지난 4년간. 이것도 의외의 뉴스인데, 중앙아시아 출산율이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계속 올라가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이 원인을 이제 국가도 모르겠고, 뭐, 대충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하여간 줄어들고 있어서 애를 낳으면 돈을 줍니다.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줘요. 한번 딱 주는데, 재밌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한번, 첫 번째 자녀는 이제 4,000솜, 한 7만원, 이렇게 주는데, 뭐, 둘째, 셋째, 뭐, 우리나라도 둘째, 셋째, 이렇게, 넷째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제 얼마 주겠다고. 지자체마다. 여기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까지 다 써놨어요. 10명 나면은 200만 솜. 얼마입니까? 한 3,500? 수련인가요? 이제 이낙연 총리가 여기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좀 잘 살거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대통령이 갔는데, 이 나라는 깜깜한 나라니까 그때 이낙연 총리가 이제 왔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회사랑 해서, 이 나라, 외국인 투자청이죠. 해서 이제 업무 협약, MOU를 했는데, 그때 당시 뭐였냐면 5G 구축을 위한 시스템. 그때 이제 KT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KT는 관심이 없었고, 최근에 KT가 들어오셨죠. 왔는데, 그때 이제 자료를 이제 통신청하고 외국인 투자청이 주시더라고요. 받았는데, 키르기스텔레콤이 이제 통신사가 아니고 통신망 회사죠. 국영 기업인데, 거기서 대부분 설치를 했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이제 인터넷 광소유망 이제 막 깔리고 있으니까 그때랑 틀리긴 하지만 그 전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말씀하십시오. 음주운전 하다가 이제 경찰한테 걸렸는데 만솜? 네, 만솜 17만원, 16만원? 네, 주다가 걸렸나 봐요. 네,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이제 뇌물 공여죄로 걸리고 구속됐다. 이거 음주운전 아예 하지 마세요. 네,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차 놓고 다니시면 되니까. 여기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은 그냥,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현지인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괜찮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오래된 분들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변화에 적응하시려면 습관을 개선하셔야 돼요. 세법 개정안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금방 또 바꿔요. 세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송 관련된 업무 하실 분들, 네.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매스미디어에 관한 법률을 이제 제정 시행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 참여를 좀 제한한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 방송사나 뭐 언론사의 지분을 35% 초과할 수 없다. 네. 꿀 관련돼서 이제 여쭤보신 분도 있으신데, 이 키르기스탄 꿀이 좋죠. 품평에 가면 늘 1등하고 그랬던 꿀인데 지금 좀 수출이 감소했다. 34.7% 감소했다. 꿀은 주로 중국에서 많이 사갑니다. 중국이 가장 많이. 근데 이거를 뉴스에서는 국산 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할 물량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키르기즈 국민들이 많이 먹는다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좀 알고 계셔야겠네요. 10월 24일, 25일 양 이틀간 국제박람회 엑스포를 한다고 해요. 네, 큰 행사인데 비슈케크에서 수도에서 그러면은 한 10월 중순쯤 오셔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그 준비 좀 하시고 사업 관련된 조사 좀 하시고 관련자들도 좀 미리 만나시고 엑스포 참가 예정인 기업, 국가 미리 자료를 조사를 해서 행사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죠? 이제 국제무역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그걸 여기서 한답니다. 위상이 많이 올라갔네요. 산업, 농업, 문성, 건설, 에너지, 관광, 교육, IT, 경공업, 식품.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한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EU 국가들 있잖아요. EU 국가들도 같이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거의 주최 측으로. 네. 그 나라에 이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단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이런 전시회 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담당자를 누구 소개받지 않고 바로 만나서 명함 교환하고, 통역통해서 잘 얘기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얘기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그 중소기업들, 그 해외시장 대척단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항공역 부스 설치로 이런 거 무료로 해서, 그럼 가서 이제 갖다 의외의 실적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월 24일, 25일 양일간 국제무역 박람회를 한다. 키르기스탄에서. 대표단은 러시아, 중국,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시, 이란, 아제르바이잔, 몽골, 기타 한 10개국 정도의 대표단도 온다고 하니까 이 관련된 기업도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나라들 여러 군데 일일이 갈 게 아니고 이날 오셔서 미리 준비를 해서 열흘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 전시에 참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역만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 지난 4년간 EU 국가들의 키르기스탄 직접 투자가 3배로 증가했다. 러시아가 한 거죠. 여기 투자가 많이 증가했는데 러시아가 거의 다 한 거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지는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코로나 전만 해도 이제 앞에 깜깜한 나라였는데 코로나 이후 대통령 바뀌고 이것저것 계약을 시작하고 투자들이 들어오고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사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갈 곳 없는 돈들이 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특히 키르기스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강건도 불구경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다 자리 잡고 외국 기업들 뭐, 오만 나라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막, 그 공사 따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작 여기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 분들이 보시면 멍하고 있죠. 이럴 수가 있나.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좀 예상을 해서, 우리는 그 미래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아니까 잘 숙고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미리 구상을 해서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냥 그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소 혁신적인, 아니면 우습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한국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도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검토를 좀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다가 이런 일이 이제 생길 것 같다. 뉴스는 이제 사후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정보가 있으면 빨리 와서 조사를 해서 발빠르게 참여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기업들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일본에 이제 노동자들도 데려갈 때 직업교육도 예전에 유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싹 쓸어가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제 외국법 때문에 거꾸로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니까 많이 안 뽑고 튀어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나는. 키르기스탄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 쪽에 카자흐스탄 최초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다 말씀 드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원자력 발전소 지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안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29일에 그 순덕베톤 그 시멘트 공장이죠. 시멘트 공장에 방문을 했다. 그 29일 지역에 이제 그 엄청난 그 수요가 있잖아요. 건설, 토목부터 하고 이제 건설 관련된 그 자재들, 레미콘, 뭐, 콘크리트 구조물 관련된 뭐 철근도 이제 들어갈 모양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아파트 지면은 철근이 이제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HBM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공장에서 그런 거를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이제 관리 시스템을 갖춰서 오픈을 했다. 전에 시멘트 공장 하신다는 그 회장님들 말씀만 그러고 다 지금 남의과 된 거예요, 지금 다. 말씀만 그러시고. 준비를 딱 했다가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다른 나라에서 이거 다 투자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니네요. 450만 달러면. 이제 일용직을 쓰거나 그런 그 교포분들이나 앞으로 하실 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산재 있죠. 산업재해 관련된 규정을 좀 강화를 해서, 직무상 그 질병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기준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이제 뭐 경증, 중증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후유장애도 있고, 뭐 사망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걸 기준을 또 높여놨어요. 필요하신 분은 물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것도 특이한 뉴스네요. 2025년 상반기 동안 비시케크 시민 14,000명 이상이 헌혈을 했다. 이거 지금 아까 연락 왔던데, 용원이 형, 누굽니까? 이 헌혈 관련된, 한국도 이제 헌혈 안 하다 보니까 피가 모자라가지고, 해외에서 좀 가져올까, 뭐 이런, 그런 얘기도 했죠. 한 재작년에. 근데 여기는 이제, 무슬림의 그 율법을, 뭐, 우리 두바이처럼 뭐 샤리아법이 이제 우선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구약이죠. 구약은, 성경 구약은 이제 그대로 이제 따르는 게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이제 코란인데, 거기 보면 이제 피는 생명이다. 피를 이렇게, 함부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혈이 전혀 안 됐는데, 이제, 그래서 할랄이라는 게 있죠. 할랄이라는 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여야 되는 거죠. 나나 내가 아는 사람이 죽이고, 그 땅의 피를 쏟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땅의 피를 쏟고 그 피를 버리는 거죠. 그 피를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가 굉장히 그 신성시 되고 이제 소중한 거니까 헌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이제 달라진 거죠. 헌혈이 굉장히 늘었고, 예전에 그때 중국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뭐 허삼간 체열기입니까? 그 한국에서 이제 중국 소설 원작으로 해서 그것도 만들어지고,
하정우가 주연하고, 그거 보면 피 팔아 다니잖아요. 여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확인하는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피 팔면은 뭐 4,000섬 주고, 그래도 봐야 몇 년 전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헌혈도 좀 한다. 예. 좀 특이하네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여기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기서 이제,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검역대상 식물을 한 12,000개가 넘는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더니, 14개 종류의 이제 해충이 발견이 됐다. 이거 말씀드리긴 그렇고, 필요하신 분들 공유하겠습니다. 음료수, 청량음료, 그리고 이제 술, 이런 거 가격 올리려고, 세금 올리려고 간접세 요즘 소비세니까, 소비세를 올리겠다. 이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거지. 참. 마지막 뉴스인데, 여기 비스케크 부시장이, 예, 이제 기자들 불러놓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놈의 쓰레기. 우리는 이제 잘 돼 있죠. 분리수거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이 나라는 뭐 음식물 쓰레기고 뭐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다 갖다 버리니까. 근데 그건 좋다. 일단 선진을 하려면 먼저 시간을 정해서 버리자. 저녁 6시부터 11시 사이에 버리자. 안 그러면 3,000선 벌금 매기겠다. 그리고 CCTV를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통이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그걸 한 대여섯 개씩 연결해 놓거든요. 아니면 넣으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빼서 이제 회사가 이제 분리수거, 이제 빼서 통째로 넣고 빼고 해서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그 통 안에다 넣어야지 바깥에다 넣냐. 통 안에 집어넣어라. 이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CCTV 다 있다, 이제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도, 예, 어떤 뭐 하숙집이나 뭐 이런 데 괜찮지만, 일반 가정집에 계시는 분들 쓰레기 낮에 버리시면 안 되고, 버리실 때 통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처럼 이런 걸 가르칩니다, 지금. 예.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저도 이제 여기 있는 현지 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뉴스가 나왔으니까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고, 쓰레기 버릴 때 이렇게 통 안에 6시 이후에 버리셔라 그러면, 예. 이게 계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예. 조선시대 왕한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3사죠.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특히 이제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입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가, 고인물은 이제 썩는다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보이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죠. 대단한, 예, 시스템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요. 예. 뭐 저야 뭐 뉴스나 보고 법률이나 알고 여기 오래 살았다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싹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보다 더 많이 압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오래 계시던 분이, 또 다른 분도 그렇고, 너는 유튜브로 해서 네가 그동안 수년간 배우고 느끼고 했던 거를 그렇게 쉽게 유튜브로 이렇게 알려주냐 그러는데, 옛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본인들은 그것만 알면 다 되는 것 같지? 아닙니다. 이게 매주 이렇게 보세요. 매주 지금 법령만 몇 개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좀 습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새로 들어오시는, 예, 분들, 굉장히 걸출한 분들 지금 들어오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결코 컨설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우리가 공유하는 무슨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편협하신 거예요. 지금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새로 오실 분들도 뭐 저야 뭐 아는 게 뻔하니까 뭐 대단히 많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공부를 하시고, 뭐 챗GPT는 한계가 있어요. 예, 검색에 한계가 있고 자료 오픈에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여기 현지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나 훌륭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시고, 예전에는 이제 오시면 누구 통해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다 가두리 쳐가지고 이 사람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전 세계 어디나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거기에 또 이제 속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기본적인 걸 알고 오셔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형태로서 시장 조사를 하고, 분명히 지금
하루가 이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오셔서 꼭 여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아르메니아 지금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조사를 좀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카자흐스탄은 이미 물가가 많이 올랐고, 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이 한계가 있죠. 대신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좋죠. 예, 노동 관련된 인프라나, 공장, 이제 뭐, 과실 송금이 좀 부자유스러운 게 좀 문제인데, 그것도 오래 계시는 분들은 이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신흥시장으로는 아르메니아를 추천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탄은 이제 여기, 뭐, 관광이나, 개발, 건설,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가가 높으니까 이제 서비스업 있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여기 갖고 오신다 그러면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큰 사업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작은 사업 하실 분들도 여기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좋은 시스템이나, 먹거리나, 네, 이런 것들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인사는 우리 정 박사님밖에 안 하시고, 이제 질문을 안 하시겠다는 뜻이죠? 예, 예. 그래요. 제가 또 좀 이따 약속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오신, 동생인데 회장님이죠. 예, 예. 말만 동생이지, 제가 술도 먹는 그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가봐야 됩니다. 예. 잘 지내시고요. 그 다음 주 하고, 다다음 주는 제가 라이브를 못 할 것 같아요. 예, 상황이. 그래서 만약에 못 하게 되면은 요점만 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해서 올리면서 좀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다음 주 이후에 라이브 할 때, 중요한 뉴스들을 좀 모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국도 많이 더우시죠? 뭐, 이제 8월 이제 중순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운데 힘들 내시고, 예,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